생애계획과 재정계획, 금융상품과 금융세제, 투자에 관한 기초 일부. 제1강 라이프 파이낸셜 플랜 생애재정계획. 제2강 재정지원정책과 금융상품. 제3강 급여와 세금제도. 제4강 금융상품. 제5강 채권으로 연금 만들기. investment.liveclass.com. 행복한 금융투자 강사 류상혁. 제1강 라이프 파이낸셜 플랜 생애 재정 계획. 생애 재정 계획 라이프 파이낸셜 플랜 이란 일생에 있어서의 재산적 가치와 관련한 계획이자 결정이다. 재정 계획의 목적은 필요한 자산을 필요한 때까지 조달하는 데 있다. 이는 자산, 부채, 수입, 지출과 관련되어 있다. 소비 외의 지출 중에 투자나 취득 자산은 향후 수입에 영향을 준다. 생애 재정 계획은 일생 동안 필요한 계획이지만 본격적으로는 취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서 시작한다. 보통 평균적인 취업 연령은 28.5살이다. 재정 계획과 관련한 부분과 재정이 어려운 이유.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한 신체와 정신, 직업과 재산, 소득과 합리적인 지출을 통해서 인생 전반의 지출의 가치를 높이는 부분. 소득 부족 시기를 준비하기 위한 저축과 투자. 좋은 인간관계, 즐거운 삶과 같은 부분이 서로 관련이 있다. 재정은 상황과 가치관, 시간에 따라서 합리적인 결정이 달라지게 된다. 재정은 정책 지원과 금융세제가 고려되어야 재정 결정 과정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들어가는 세금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금융세제는 다시 재정적 결정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인 금융상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 부분에서 돈을 중산층의 경우 계획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1억 원에서 3억 원 정도를 만들 수 있다. 자산관리와 재정은 서로 관련이 있고 구분된 투자 가능 자금은 유리한 투자 수단과 방법을 찾기 위해서 투자 대상을 찾고 관련한 금융상품과 이와 관련한 금융세제를 고려하여야 목적한 결과를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다. 재정이 필요한 부분. 재산과 부채. 소득과 지출. 저축과 투자. 주요 지출 목표. 1. 생계비, 생활자금, 여유자금의 구분. 2. 보험 설계. 3. 주거계획, 질생에 있어 여러 번 계획,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가고 재정지원 정책도 많이 있다. 4. 교통계획, 자동차 포함. 5. 혼인 및 육아. 육군퇴 준비와 연금계획. 제2강 재정지원 정책과 금융상품. 재정지원 정책이란 국가가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현금, 재화와 서비스, 금융상품과 연계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정책 지원은 조건이 되는 사람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정책 지원은 저소득층, 청년, 출산 주가 가구,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재정지원 정책 대상자로 가구당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현금 지원, 세액공제, 주택에 대한 우선적인 공급, 교육 지원, 육아 관련 서비스,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있다. 재정지원 정책, 정보, 자격 요건 준비, 재정지원 신청 재정지원으로 자금 마련 및 수혜. 청년기 주요 재정지원 정책. 기초, 차상위 계층 국가장학금. 지원 내용, 대학 교육비 전액. 청년 월세 지원 사업. 1년간 매월 20만원의 월세 보조금을 지급. 청년 내일 저축계좌. 3년간 월 본인 적립금 10만원 적립 더하기 정부 추가 적립 지원금 월 10만원에서 30만원. 청년 도약계좌. 지원 내용, 월 40만원에서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월 정부가 매칭 지원금으로 2.1만원에서 2.4만원 지급. 시중 적금금리 9%와 비슷해지는 효과. 장병 내일 준비 적금. 복무기간 중 월 40만원에 대해 전역하는 때에 정부의 매칭 지원금 100% 지급. 2. 2024년 납입원금 720만원, 월 40만원 18개월을 납입하면 은행이자 28.5만원, 5%.
더하기 매칭 지원금 720만원은 1468.5만원이다. 청년 창업 지원 2천만원에서 3억원, 보통 5천만원의 단계별 지원, 지원 세부 요건이 있음. 기타 청년 지원 여러가지 청년 주거, 청년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의 지원 정책이 있음. 복지 지원 정책문의 정책 지원 대상 또는 소득과 재산이 생계에 부족한 국민은 주민자치센터 혹은 복지로에 문의 바랍니다. 본 강의는 시행 시기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고 일부 오류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www.북저로.go.kr/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 주택 관련 통장 청년주택 드림 청약 통장 최저 연 2.2%의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함.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분양 대상은 6억 원 이하로서 수도권의 대상을 찾기 어려움. 결혼 출산 추가 혜택, 추가 금리 인하 결혼 시 0.1%, 최초의 출산 시 0.5%, 추가 출산 시 자녀당 0.2%. 단, 대출금리 인하 한도는 연 1.5%. 주택 청약 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저축으로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인 1계좌에 한함. 매월 정해진 날짜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청약저축 납입액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신혼 신생아 특례 대출 시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금리 인하 0.5%, 15년 이상. 주에 주택 청약 종합저축과 청년주택 드림 청약 통장을 합쳐서 1인 1계좌 제한. 장단점 있음. 혼인 및 출산 장육 지원.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12개월, 1세, 월 50만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둘째 아이 이상 300만원. 자녀장려금. 세액공제 연간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 100만원 한도 이내. 육아휴직제도 6+6. 양부모 각 6개월씩 총 12개월 내 통상임금의 100% 지급. 혼인 및 출산 증여세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 기본공 제 5천만원과 합산. 양가에 모두 받는 경우는 1.5억 원 곱하기 2는 3억 원까지 비과세, 혼인과 출산 공제의 통합 한도.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 대출. 구입. 2025년부터 3년간 출생아가 있는 경우는 부부 합산 소득 연 2.5억 원 이하가 적용될 예정.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에 대해 최대 5억 원 대출, 대출기간 최대 30년. 특례금리는 1.6%에서 3.3%. 출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금리 혜택이 있다. 대출금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일부 받을 수 있다. 전세. 2025년부터 3년간 출생아가 있는 경우는 부부 합산 소득 연 2.5억 원 이하가 적용될 예정. 보증금 5억 원 이하에 대해 최대 3억 원 대출, 전세계약, 기년, 만료 시 5회 연장, 최장 12년. 특례금리는 1.1%에서 3.0%. 출산에 따른 금리 혜택이 있다. 전세 및 보증금 대출 상환금은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환액의 40% 소득공제. 신생아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제도. 2024년, 2025년 2년 동안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출생일 기준 5년 이내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로 한 가구 1주택자 대상으로 최초 1회만 가능하다. 취득세 감면 한도는 500만 원이고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까지 감면된다.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기초연금.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2024년 월소득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 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가구로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다.
이때의 소득은 자산을 고려한 소득 인정의 기준이다. 2024년 기초연금액은 단독 가구는 33만 4,810원, 부부 가구는 53만 5,680원이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납부할 때의 기준금액의 40% 소득 대체율을 받는다. 21세부터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60세 은퇴한 사람이 60세에 600만 원의 기준금액의 9%인 54만 원을 본인 27만 원 더하기 사용자 27만 원 매월 납입하였다면 65세부터 기준금액 600만 원의 40%인 240만 원을 매월 사망 시까지 받게 된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연금 수령액 인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령.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 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 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된다. 최대 50%. 특수직역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2019년 기준 각 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국민연금이 17.4년이지만 공무원연금은 26.1년에 달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약 9년가량 길다.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은 18%, 공무원 9%, 국가 9% 부담이다. 2025년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7만 원, 공무원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295만 원이다. 군인연금은 연금 수령을 조기에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확정급여형, DB. 회사가 근로자 퇴직금의 100%를 퇴직연금운용기관에 맡기고 투자를 진행한다. 운용에서 발생하는 적립금의 초과 이익분은 회사로 돌아가고 손실 부분은 회사가 추가로 적립한다.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은 확정되고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의 근속 연수를 곱한 만큼 산정된다. 확정기여형, DC. 회사가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여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한다. 근로자가 운용하는 계좌의 운용성과는 근로자에 속한다. 근로자 개인 부담금을 추가로 계좌에 납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비교. 직장이 안정적이고 근속 연수에 따라서 급여가 많이 오르는 경우에는 확정급여형이 유리할 수 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종사자의 이직이 많은 경우는 확정기여형으로 하면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같은 계좌로 운용할 수 있어 장기적인 운용을 하는데 적합하게 된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 일시금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IRP 계좌에 입금된다. DBDC와 별도로 계좌를 개설한 뒤에 본인 부담금을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이때 추가 납입한 금액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900만 원 한도로 납입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봉 5,500만 원 미만은 16.5% 세액공제, 5,500만 원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 세제적격, 세제비적격. 세제적격 연금인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에 연금 수령 시에 연금소득세 5.5%를 납부하여야 한다. 세제비적격 연금은 세액공제는 없지만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경과된 경우에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받을 수 있고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연금저축펀드 및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IRP 포함 900만 원, 연금저축펀드 및 연금저축보험의 수령은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세제비적격 상품에는 연금보험 및 변액연금보험이 있다. 세금비적격 상품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입출금 필요성이 큰 개인사업자 등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자 0.9%씩 부담한다. 합산한 보험료는 1.8%이다.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가입자가 되고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가입자가 된다.
보험료율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자 3.545%씩 부담한다. 합산한 보험료는 7.09%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각자 0.4591%씩 부담한다. 합산한 보험료는 0.9182%이다. 국민연금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자 4.5%씩 부담한다. 합산한 보험료는 9.0%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4대 공적사회보험이라고 하고 전체 보험료율은 20.2782% 플러스 1%이고 이 중 근로자 부담은 9.4041%이다. L퍼는 사업장별로 다르게 적용받는 산재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이다. 임대차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전세권 설정.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주민센터 등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가입하여야 한다.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주민센터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 그 날짜를 의미한다. 전세금 보증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에 따라 실거주나 전입신고, 잔금 지급 전에 설정할 수 있다. 등기소에 신청한다. 등록세 0.2%, 지방교육세, 등록세의 20%, 전세보증권의 0.04%, 인지료 15,000원 더하기 법무사 비용이다. 신용회복,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과 개인회생, 그리고 개인파산은 모두 채무자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이다. 신용회복.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연체 중인 빚이 15억 원 이내이고 최저생계비 이상 수익이 있거나 빚을 갚을 수 있을 때 채권자가 제1금융권 등 협약기관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운용한다. 개인회생은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은 사업 또는 경제활동으로 큰 빚을 지게 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지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재정지원을 받는 방법과 중요한 이유. 많은 사람들로부터 본 강사는 돈이 없어서 저축이나 투자를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렇다면 돈을 만들어야 한다. 재정지원으로부터 가구 기준으로 건당 수백만 원에서 총무게 5억 원까지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재정지원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미리 알아야 준비할 수 있다.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갖추어서 기한 내 신청을 해야 한다. 과거에 해당된 부분을 찾아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본인은 이미 늦었더라도 자녀 또는 부모는 해당될 수 있다. 제3강 급여와 세금제도. 전체 가계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3분의 2에 달한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관련한 소득공제와 세금공제가 많이 있다. 이러한 소득과 관련한 세금은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생소득세를 약 2.2억 원, 1년에 262만 원을 낸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소득은 늘어날 수 있고 그만큼 자산을 빠르게 축적할 수 있다. 평생 월평균 소득 추정은 512.2만 원 나누기 2.343 가구 원수는 218.61만 원이므로 평균 수명 84세면 생애 1인당 총소득은 22억 원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급여의 연말정산과 비과세 근로소득. 근로소득세 산출 순서.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 빼기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기액은 총급여액 빼기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 빼기 인적공제기 빼기 연금보험료공제 빼기 그 밖의 소득공제 더하기 종합한도 초과액.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곱하기 기본세율. 결정세액은 산출세액 빼기 세액감면 빼기 세액공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도 총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이 있을 수 있다.
보통 비과세 금융상품이나 비과세 범위의 자산매매 차익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내용상 비용의 성격이나 제한된 범위의 복리후생에 해당하는 급여를 말한다. 실비 면상적 성질의 비과세 급여, 복리후생적 비과세 급여, 생산직 근로자 등의 비과세 급여, 그 밖의 비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근로소득 및 한도, 비과세 대상 소득,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로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총액,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단,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 전액,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 자간 휴일근로로 인해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비과세됨. 그 밖의 비과세 근로소득으로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육아휴직 급여 등, 위자 성질의 급여,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 식사 또는 식사대, 출산 보육수당, 근로장학금, 직무발명보상금, 국외근로소득 중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는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근로소득 공제 한도는 연간 2천만 원이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 빼기 근로소득공제. 사례, 총급여 3,38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금액 1,032만 원은 750만 원 더하기 괄호 열고 3,380만 원 빼기 1,500만 원 괄호 닫고 곱하기 15%. 근로소득금액 2,348만 원은 3,380만 원 빼기 1,032만 원.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소득공제. 과세표준, 근로소득세, 은 근로소득금액 빼기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여준다.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보험료.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포함, 사용금액 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등. 근로소득세 산출세액.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곱하기 기본세율.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은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세금 감면, 세액공제 후에 결정세액이 정해진다.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작으면 세금을 돌려받고 더 많으면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연말정산에서 주요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연금, 연금저축.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산출세액 빼기 세액감면 빼기 세액공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금 감면과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연말정산에서 원천징수된 기납부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적으면 세금을 환급받는다. 금융종합과세.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분배금을 합한 소득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전년도 한 해 동안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이때의 이자와 배당소득은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금융종합과세 대상자의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금융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금융소득. 세금우대저축의 이자와 배당. 채권의 매매 차익. 주식의 매매 차익. 국내에 상장된 ETF는 매매 차익. 환차익. 국내 상장 기타 ETF, TR, 상품의 경우 금융종합과세에 주의해야 한다. 대주주 주식양도 차익세금.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또는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는 25%를 과세한다. 금융투자세 2025년 이후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5천만 원 상장 주식 기준 이 넘는 금융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금투세가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유예되었다. 본 영상의 상세한 설명은 다음 강의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investment.liveclass.com 라이브클래스 행복한 금융투자 강사 류상현